자, 이제 마지막 4편입니다. 4편은 재산보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재산보험 상품 우리가 이제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이나 간병보험도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3편, 4편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범위가 적습니다. 범위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면 늘 나오는 문제들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드린 60점을 맞으시는데 3편, 4편을 공략하시고 1편, 2편을 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범위상으로는 여러분들 잘 암기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운 범위가 작은 부분부터 여러분들 잘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해보시겠습니다. 자, 재산보험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재산보험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보험협회나 아니면 손해보험협회 한 곳에만 등록하면 됩니다.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중에 한 곳에만 등록하면 되지 금융위원회에 직접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재산보험 설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3년 이내에 생명보험 관계 업무가 아니라 재산보험 관계 업무죠. 우리가 생명보험 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3년, 그죠?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기억할 때는 3년 이내에, 그죠? 1년 이상, 이렇게 기억했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보험 관계 업무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보험협회 등록하니까 생명보험 업무 이렇게 해도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재산보험 관계 업무에 3년 이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보험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재산보험의 겸용은 상법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법에 없어요. 상법에 없고 재산보험 겸용에 대해서는 어디서 한다? 우리가 보험업법에서 정형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 그러니까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업법에만 나와 있어요. 상법에는 우리가 재산보험에 대한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용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법에 근거한다가 아니라 보험업법에 근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피보험 이익에 대한 존재 여부와 귀속은 사고 후에 확정되는 게 아니라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자동차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1,000만 원이 피보험 이익이거든요. 근데 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2,00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이 어떤 그런 보험 제도의 룰을 깨는 거죠. 그죠? 왜냐면 그걸 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면 보험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사고 후에 확정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험 사고 전에 확정되는 거다.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돈으로 산정이 돼야 되고 반드시 보험 사고 전에 확정이 돼야 돼요. 이 돈이 얼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나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이미 내 자동차 보험료를 계산할 때 내 자동차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계산했죠. 1,000만 원으로 계산해서 보험료는 만약에 10만 원이 책정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보험 가입 전, 보험 사고 전에 우리가 확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산보험에서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그러니까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만기 합금을 지급하고 소멸하는 게 아니라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그죠? 보험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멸하는 겁니다. 만기 합금이 아니라 책임준비금 꼭 기억하시고요. 상해사고는 발생 여부는 확정되어 있으나 발생 시기만 불확정적이다가 아니라 상해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내가 예측하고 있는 것을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보험 자체가 상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의도적인 사고죠.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 여부, 시기, 그 다음에 뭐 피해 정도, 그죠?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은, 다 불확정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내재성이 아니라 외래성이죠. 그죠? 이것을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동시에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맞는 답이에요. 동시에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하나만 충족한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내재성이나 뭐 지속성 이런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바깥에서 일어난 사고여야 된다는 거죠. 질병은요, 반대로 바깥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질병하고 우리가
내재성이라는 개념은 질병보험에서 우리가 얘기될 수 있고요. 외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해보험에서 얘기될 수 있는 거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란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이제 상처가 난 것은 상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상해가 안속으로 뼈 안속으로 뭔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망 또는 신체장애 등을 포함. 여러분들 겉으로는 안 나타났는데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서 진단 받으시면 MRI나 뭐 이런 거 찍어보시면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당한다. 그러니까 한정한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자, 우리가 문제 푸는 요령 중에 뭐 한정한다, 제한한다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잘 보시면 됩니다. 의심하시고 보셔야 돼요. 상해보험 계약과 같이 사고 발생 위험성의 연령별 차이가 미미할 거. 그러니까 상해보험이나 단체보험 같은 경우 미미한 경우에는 우리가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아니라 이럴 때는 그냥 단일률 또는 군단율에 의해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단체보험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직종별로 위험 등급 체계를 맺죠. 왜냐하면 위험 등급이 있으니까. 근데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 미미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아닌 단일률, 군단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 설계사에게 안내하면 안 되고요. 보험 설계사는 단지 중개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안내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반드시 보험 설계사는 에게 해야 되는 안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리는 게 아니라 뭐에다 해야 돼요?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 보험 회사에다가 여러분들이 알려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설계사에게 알리면 법적 효력이 없고요. 반드시 보험 회사에 알려야 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발생한 사고가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니까 만약에 내가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장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병영상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으니까 해지되기 전에는 우리가 보장받을 수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직무와 관계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안내 고지하는 게 맞죠. 생명보험회사는 질병보험을 특약 형태 한 해에 판매하고 있다. 우리가 질병보험이라고 하는 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질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특약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뭐 주계약이나 특약 형태 다 팔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질병보험을 특약에 내가 뭐 다른 어떤 연금보험이나 아니면 종신보험에 껴서 파는 게 아니라요. 질병보험을 주계약으로도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보험에서 제자리암, 우리가 가장 뭐 약한 암이라고 합니다. 1기도 아니고 0기라고 하니까 약한 암의 경우에는 제외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상할 때 0이 아니죠. 10에서 20% 정도 우리가 작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암 직접 치료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확정이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로치기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우리가 그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암 사망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우리가 질병보험에서 일반적인 질병보험에서 그 사망 보험금은요. 질병보험에서 사망 보장은 특약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거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병보험에서 우리가 사망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약으로만, 그러니까 사망 보장을 주계약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암 사망 보험금, 사망보험금이 암보험이라고 하는 질병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은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게 아니라 특약에서 보장한다. 그러니까 주계약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게 또 정답이 되겠죠.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로 입원 치료 시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 전부, 아까 제가 전부나 모든이나 뭐뭐만 이런 것들은 다 의심하라고 했습니다. 전부를 보상하면 보험회사 망하겠죠. 그죠? 모든 돈 낸 거 다 보상하면, 그죠? 그래서 보상하는데 어떤 거죠? 일부. 그죠? 부담한 보험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이 되고 단독으로 이제 보험으로 가입하죠. 단독보험으로 가입을 하는데 우리가 상해 질병에 관해서는 입통원을 합산해서 급여
예,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통원의 경우 해당 2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보상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실행되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니까 보험업법이 아니라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요거는 그냥 얼핏 보면 지문에서 틀린 지문을 골라내기 어렵습니다. 틀린 부분을 골라내기 어려운데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실행되는 근거는 뭐라고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는 만 65세 이상이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 플러스 65세 미만이어도 그런 노인 질병 같은 경우를 알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도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만 받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 그 다음에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 민영장기보험보다 공적장기 간병보험이 먼저 도입되었다. 실은 우리나라는 공적장기 이게 이런 부분도 맞게 보이잖아요. 민영보다는 공적이 먼저 갔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정부가 먼저 하고 나중에 민영이 나중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민영 장기 간병보험이 먼저 도입이 되고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 나중에 도입되었습니다. 민영 장기 간병보험은 2003년에, 공적 장기 간병보험은 2008년에 도입이 되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그냥 내가 전혀 모르고는 그냥 요 내용 맞는 걸로 보일 텐데 이런 부분들 그냥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3편의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4편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병보험은 위험률 산출을 위한 경험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는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험률 변동제도.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종별 위험등급 체계, 직종별 그런 위험등급 체계가 되어 있고요. 질병보험은 당연히 연령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연령.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높아지죠. 암보험 같은 경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반기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늘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직전에 제가 지금 뭐 1시간 조금 넘게 이제 1편에서 4편까지를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빠르게 들어보시고 시험 문제 시험 고사장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상반기 함정을 찾아라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